경기도 남양주에 자리한 간편식 공장. 이곳에서도 특별한 간편식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100년 전통을 이어온 종갓집 손맛을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간편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냉동 제품이지만 기계로 쪼르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소비자 드실 때 집에서 직접 먹는 맛이 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매일 새벽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공수한다는 재료들. 지금 뭐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만두. 명절마다 빠지지 않는 만두가 공장의 대표 메뉴. 먼저 만두 속에 들어갈 재료들을 절단기에 갈아주는데요. 이곳 역시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기계화됐지만 레시피는 100년을 이어온 비법 그대로입니다.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크기가 너무 크면은 만두에 걸리거든요. 접을 때. 만두 속에 들어갈 재료들은 모두 먹기 좋게 잘라주는데요. 그래야만 모양은 물론 식감도 좋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도 속 재료를 준비하는 데만 무려 3시간. 만두 스테이크는 뭐 들어가요? 양파, 호박, 배추, 숙주, 고기, 두부, 부추 7. 속 재료의 절단 작업이 끝나면 이번엔 음식 탈수기에 넣고 돌려줍니다. 수분을 빼기 위해서인데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게 다 달라요. 아무래도 야채니까 물이 많을 때가 있고 물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저희가 양념을 계량을 해서 맞춰도 물이 많으면 싱거워지고 야채가 물이 적을 때면 또 짜지고 그러니까요. 항상 균일한 맛을 위해서 야채는 짜줘야 돼요.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100년을 이어온 맛의 비결. 야채를 아무리 짰어도 안에 수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기를 잡아주려고 감전염분을 조금 넣고 있어요.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다 보니 한 번 작업할 때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적당한 찰기를 머금어 만두 빚기엔 최적의 상태입니다. 속 재료가 완성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을 차례. 만두피 반죽은 함께 넣어줍니다. 재료가 들어간 성형기를 작동시켜주면 만두가 만들어져 나오는데요. 길쭉한 만두를 동그랗게 말아주어야 만두 완성. 말아주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자국 잘 안 나요. 손자국이 안 나가게 되냐고요? 만두 모양이 안 예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100년 전통의 손맛이 작업자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간편식으로 완성되려면 몇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한데요. 완성된 만두를 증습기에 넣고 5분간 쪄냅니다. 기계 옆을 떠나지 않는 작업자. 5분 동안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야지만 정말 좋은 만두가, 맛있는 만두가 탄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기계화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입니다. 한 번 쪄낸 만두는 영하 40도에서 급속 냉동을 해주면 마무리. 급속냉동에서 들어가서 한 3시간, 4시간이면 다 완전히 급속냉동에서 딱 얼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다 얼습니다. 만두 작업이 끝난 뒤 다음 작업을 바로 시작하는 작업자들. 이번엔 이 오징어를 이용해 오징어 순대를 만들 건데요. 그런데 작업자가 챙겨오는 손질 도구가 숟가락.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돼서요. 내장이 다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작업할 오징어는 약 500마리. 먼저 몸통과 다리를 일일이 손으로 분해해줍니다. 그런 다음 몸통 속에 있는 내장을 이 숟가락을 이용해 파내주는데요. 순대에 쓰일 오징어라 이물질을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징어 순대에서 속을 다 긁어내야지, 깨끗해야지 오징어 순대 맛이 잘 나니까요.
오징어 순대 역시 만두처럼 속 재료가 중요한데요. 속 재료의 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찹쌀. 찹쌀 하나로 오징어 순대의 맛과 식감이 달라집니다. 갓 쪄낸 찹쌀은 식기 전에 다른 재료들과 섞어줍니다. 뜨거울 때 해야지 오징어 속이 잘 들어가거든요. 속 재료가 식기 전에 작업을 해야 능률도 좋다는데요. 보통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한 작업자가 재료들을 눌러주면 또 다른 작업자가 오징어 속을 채워갑니다. 오징어가 터지지 않으면서 빈틈없이 속을 채워주는 것이 관건. 기계로는 오징어 크기대로의 조절이 불가능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종갓집의 100년 노하우가 제철 해산물 오징어 순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게 미끄러워서 잘 잡고 살짝 밀어가면서 그래야지 잘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한쪽을 뭉치거든요. 베테랑 작업자도 순대 속을 채우는 일은 늘 어렵다는데요. 결국 작은 사고 발생. 오징어가 터져버렸습니다. 저희가 속을 다 긁어내다 보니까요. 깨끗하게 긁다 보면 좀 상처가 나서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오징어 순대 역시 증습기에 쪄주는데요. 다만 시간은 만두의 절반 정도. 오래 찔수록 오징어가 줄어들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통하고 맛도 좋은 오징어 순대 완성입니다. 그 시각 급속 냉동에 들어간 만두도 마지막 작업을 할 차례. 영하 40도에서 얼려진 만두를 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냉동된 상태로 진공 포장해주면 끝. 100년 전통의 맛을 잇는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만드는데 그 제품이 소비자한테 가서 맛있게 먹었다고 반응이 올 때 그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찬바람 부는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국민 야식. 바로 곱창입니다. 불향을 머금은 고소한 육즙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맛을 단단히 사로잡았는데요. 게다가 온몸을 녹여줄 얼큰 칼칼한 곱창 전골 하나면 올겨울 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손질이 까다로워 전문 식당을 찾아서야 즐길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맛 그대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손질을 잘 해주셔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경북 칠곡에 자리한 한 간편식 공장. 여기서는 식당에서 즐기는 그 맛 그대로의 간편식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공장에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부산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밀키트에 들어가는 대창을 다 잘라서 소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팔리는 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밀키트를 찾으셔가지고 그전보다는 좀 주문이 좀 확실히 좀 는 것 같습니다. 밀키트란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들이 담긴 제품을 말하는데요. 내용물의 조리법대로 끓이거나 볶아서 담아내기만 하면 완성. 완제품으로 나오는 간편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식사 재료들이 박스 안에 담겨오는데요. 손질 과정을 줄여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곳에선 소부산물을 이용한 밀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신선함이 생명이다 보니 당일 생산이 원칙입니다. 오늘 도축한 대창은 소금을 뿌린 뒤 골고루 섞어줍니다. 진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제거해주려고 소금 뿌려가지고 없애주는 거예요. 최대한. 도축 과정에서 생긴 부유물과 특유의 냄새가 모두 빠질 때까지 물에 넣고 비벼줍니다. 이게 국내산 대창은 되게 길거든요. 길어가지고
잘 안 씻어요. 안 씻겨요. 그래서 비벼줘야 돼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 피를 훌쩍 넣었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30m나 된다고 합니다. 부유물을 없애려면 평균 4번 이상 깨끗한 물에서 헹궈줘야 하는데요. 사람 손으로 해줘야만 부유물과 진액이 빨리 제거된다고 합니다. 어느새 깨끗해진 대창. 세척이 끝나면 싱크대에 얼음을 부어주는데요. 얼음에 용도가 있습니다. 모양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팅할 때 좀 이제 단단해지면 아무래도 편하고 하니까요. 대창 특유의 흐물거림이 얼음과 만나면 단단해지는데요. 얼음과 대창이 잘 섞이도록 구석구석 여러 번 뒤적여줍니다. 그 상태로 약 10분 정도를 기다려주는데요. 어느새 단단해진 대창. 작업자들도 일을 서두릅니다. 단단해진 대창은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주로 전골이나 내장탕의 재료로 쓰입니다. 원래는 이게 소의 안쪽 부분이고 여기가 밖에 부분이에요. 사람이 내시경 해보면 맨들맨들한 부위가 보이잖아요. 이게 안에 부위가 보이는 거고 이 지방이 밖으로 있는 거죠. 대창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부위가 손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선 빠른 작업만이 답입니다. 이게 뭐예요? 양긴머리. 예, 식당에서 파는 특양이에요. 근데 이게 소의 어떤 부분인 거예요? 소의 위죠.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 한 개.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겨우 1-2kg 정도. 이거 벗겨야죠, 껍데기. 껍데기 벗겨야죠? 예, 이게 껍질 안 벗기면 못 먹어요. 껍질은 질기거든요. 양 긴 머리 부위에 붙어있는 껍데기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 껍데기 제거용 탈피기 위에 양 긴 머리 부위를 올려놓고 지그시 눌렀다 당겨주면 고기와 껍질이 분리됩니다. 얘를 이렇게 잘 안 잡아주면 다 찢어지고 살이 다 말려 들어가 버려요. 주의해야죠. 이게 방심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까지듯이 제 손도 까질 수가 있어요. 껍데기가 말고 들어가니까 기계 힘이 세거든요. 생긴 건 작아 보여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기계 앞에선 늘 긴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1차 손질이 끝난 양긴 머리는 바로 2차 손질에 들어갑니다. 몇 시간이 없어요. 그냥 더러우면 오래 하는 거고 오늘 좀 깨끗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남아있는 껍질과 지방을 가위로 섬세하게 제거해주고 깨끗이 다듬어주는 과정인데요. 작업량이 많을 때는 하루 온종일 가위질만 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 서서 장시간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니까 손도 많이 아프고 일단 가위질을 계속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다리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특히 양긴 머리는 손질하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 재료값의 절반이 품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차 손질까지 마친 양긴 머리는 대창과 마찬가지로 소금을 넣은 뒤 다시 한번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세척하다 보니 작업자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돌릴 때 약간 비벼주면서 서로 소금기를 제거해줘야 하니까. 불순물과 소금기가 완전히 제거되면 다시 건져내 수분을 빼줍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손질 작업. 내장이다 보니까 작업 도중에 뭐 쉬고 중간에 밥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해야죠. 그래서 쉬지도 못해요, 이거 할 때는. 수분이 빠진 양긴 머리는 바로 성형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계 안에 넣어 칼자국을 내주는데요. 고기에 양념이 잘 배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번엔 작업자가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차례. 사람이 하는 게 기계가 하는 것보다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사람이 손이 더 빨라요. 그리고
순식간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양긴 머리의 마지막 공정은 기계가 대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아있는 잡내는 사라지고 식감은 더욱 부드러워지는데요. 영육기라고 보시면 돼요. 딜이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보통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연육까지 마친 양긴 머리는 그대로 포장해주면 작업 끝. 진공 포장으로 공기를 차단시켜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거 다 하니까 어떠세요?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공장 한편, 이제부터 바빠지는 작업자들도 있습니다. 밀키트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분하고 포장하는 곳인데요. 같은 재료라도 음식에 따라 손질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볶음류가 아닌 국물 조리용 전골 요리나 아니면 스키야키에 들어가는 재료로 국물 내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골 요리 주문량이 늘어났는데요. 전골에 필요한 채소 손질과 세척, 포장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주문 들어오는 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선하게 하려고 일단 당일날 그 양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밀키트 식품은 무엇보다 신선함이 생명. 10가지가 넘는 채소들도 모두 당일 구매해 손질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제 밀키트를 포장할 차례. 먼저 손질된 채소들을 레시피대로 담아주고 요리에 필요한 소스들도 함께 담아주면 1차 작업 끝. 이제 주문받은 요리별로 주 재료들을 용기 안에 담아줄 차례입니다. 낙곱새 야채랑 당면을 좀 같이 용기에다 포장하고 낙곱새에 필요한 재료들을 통 안에 1인분씩 담아주면 완성. 상하기 쉬운 주 재료의 경우 용기를 달리해 망가짐을 최소화해 주는데요. 미리 소분한 낙지와 곱창까지 준비 완료. 낙곱새를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와 함께 한데 모아 포장하면 밀키트 완성입니다. 최근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 요새 캠핑 같은 거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밀키트를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배달만 그래 시켜 드시다가 본인들도 이제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시려고 밀키트를 선호한 거 같기도 합니다. 하루 평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밀키트는 약 200여 개. 제품 하나마다 몇 개씩 들어가는데 보통? 7개, 6개 종류 들어가요.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그 종류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밀키트 종류만 10여 가지. 곱창이나 떡볶이, 전골 등 대부분 소부산물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식당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원재료 그대로 각 가정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간편식 전성시대. 저희 제품을 고객들이 잘 받아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만 해도 그때는 진짜 뿌듯하고 느낍니다. 소비자들의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우리의 식탁이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색깔이 이쁘게 이렇게 되거든요. 브라피스는 찜통입니다. 이렇게 오래도요? 네, 거래도 찜통이고요. 저희가 땀띠가 날 지금 오늘